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를 지금 다들 걱정을 하는 분위기여서. 청문회는 네. 100% 갑니다. 아, 청문회까지는 가나요? 그럼 난 통과된다고 봅니다. 배 변호사는 어떨 것 같은데? 저라면 일단은 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아, 이걸 왜 계속 그렇게 좋은가요, 장관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직장 내 갑질이 문제된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적격성은 있는 걸까요? 장관으로서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얼마 전 이해운 장관 지명자의 국회의원 시절의 인턴이 놀랄만한 통화 녹취 파일을 좀 공개했는데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내가 몇 번을 이게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배 변호사 들어봤어? 네, 저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너 미쳤냐? 너 IQ가 한 자리냐? 뭐 심지어 널 죽여버리고 싶다. 삼선 국회의원이 갓 20대 대학을 졸업한 인턴한테 할 만한 내용인가? 나도 혹시 회사에 다니면서 뭐 우리 배 변호사나 우리 초짜 변호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나도 깊이 반성하게 되더라고. 잘 떠올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요새 뭐 이해운 장관 지명자뿐만 아니라 청도 군수 얘기도 나오고 심심치 않게 뭐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은 항상 이런 문제에 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우리가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목소리 톤이 거의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야 뭐 이러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묵혀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오랫동안 그거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얼마나 마음에 맺혔으면 이거를 안 지우고 갖고 있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걸 터뜨렸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묻혀갈 수도 있었는데 장관 지명을 앞둔 상황에서 이거를 터뜨린 그 인턴의 용기도 대단하고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잖아. 거의 뭐 8, 9년 동안 참 대단한 사람 같아. 네, 그 파일 계속 갖고 있는 게 8, 9년 동안 갖고 있는 게 힘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은 터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터뜨렸다고도 생각이 돼요. 만약에 계속 같은 쪽에서 이제 일을 계속했고 뭐 계속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 이해임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여전히 못 터뜨리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이해운 장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지지자가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 직장 내 갑질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고 근데 대부분 그 갑질을 당하는 건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터뜨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피해 입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일단 우리 직장 내 갑질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뭐 폭언에 그칠 수도 있지만 뭐 성희롱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광범위한 폭력까지 그 범위가 되게 방대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직장 내 갑질을 괴롭힘을 판단하는지 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배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첫째로는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직장 내 갑질입니다.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직장 내 성희롱도 넓게 보면 직장 내 갑질이긴 한데요. 성희롱의 경우에는 상급자, 하급자 구별은 없어요. 같은 근로자끼리도 가능한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불리는 뭐 이른바 직장 내 갑질 같은 경우에는 상하급 관계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했던 그 언행들이 업무상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 사례도 보면 이건 업무 지시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일단 시간도 밤 10시가 넘은 그 퇴근한 이후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이렇게 해라 라는 지시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폭언, 인격 모독, 모욕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요건은 뭐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좀 피해자가 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가장 큰 요건일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그 막말 중에서 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은 뭐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인턴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해악을 고집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어떻게 보면 형법상 협박죄까지도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근데 모욕죄는 될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여럿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막 폭언을 했으면 모욕죄가 되죠. 모욕죄가 되는데 단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폭언을 한 경우는 모욕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박도 실제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협박까지 갔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수는 있잖아요. 이거 이제 괴롭힘 정도로 느껴지면 협박이 또 안 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들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널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해고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제로 협박으로도 처벌이 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도 판례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참 보면은 이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의원과 비서관 어떻게 보면은 좀 월등히 뛰어난 지위에 있는 이 갑이 아닌 슈퍼갑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적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또 본인은 정말로 나중에 현타가 올 것 같아. 내가 뭐 보좌 직원에게 집에 있는 프린터를 고쳐달라며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국정원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을 3시간 앞두고 급히 아버지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난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하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심해진다면은 뭐 직권남용이라던가 또 의무 없는 일을 강요시키기 때문에 뭐 강요죄까지도 일단은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좀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받았던 그 인턴 만약에 이제 그 피해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까지 문제가 되면서 만약에 이게 다 인정이 된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본인의 뭐 인격권이라던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 우리나라는. 네, 그 민사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금융치료라고 부르는 그 위자료 금액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1억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1,000만 원에서 뭐 한 많아도 2천만 원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그 가해자가 직장에서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 같고요. 일반 직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징계를 하게 되고 사실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규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어 있는 제도라서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걸 보호해주고 있고요. 공무원에서도 비슷하게 그걸 규정을 해놔서 사실상 그렇게 공무원 세계에서도 갑질이 있으면 비슷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징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공무원이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소청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비슷하게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 관련해가지고 그 인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문제를 터뜨렸을까? 장관이 지명이 안 됐다라면은 계속 가만히 있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어땠을 것 같아?